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기후 리포트. 오늘은 5부에서 만나는데요.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정월 대보름 오곡밥상 소식을 갖고 정월 왔습니다. 대보름 오곡밥 밥상. 예, 오곡밥 드셨나요 혹시? 저는 못 먹었습니다 아직. 저도 그런데요. 예. 이 오곡밥에 견과류 불엄 깨트리는 날이잖아요. 네네. 예, 귀발기 술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데 이런 민족의 명절에도 기후 위기가 들이닥친 것 같습니다. 혹시 오곡밥 대접받는 것만 해도 황송하지만 만일 국산 농산물로 지은 오곡밥을 대접받으셨다면 황제입니다. 황제. 그러게요. 이거 파는 거 보니까 대부분 예. 외국산 재료로 하더라고요. 정말로 가족에 대한 농민에 대한 사랑 가득한 셰프님의 성찬을 받으신 건데요. 네.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팥은 페루산이요. 콩은 중국산이요. 미국 네. 호두는 미국산이라. 이런 오곡밥상을 만나기 십상인 올해 정월 대보름인데요. 네. 국산 오곡밥에 들어가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가격 통계를 잠깐 보면요. 네. 붉은 팥이 800g 기준 전년 대비 45.5% 상승. 와. 찹쌀 800g 기준 23.1% 상승. 네. 검은 콩 720g 기준 7.1% 상승. 은행 600g 기준 16.7% 상승. 또 땅콩 400g 기준 11.1% 상승. 아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오른 걸 다 모아보면 이게 엄청난 가격인데 네, 이게. 그래서 한국물가정보가 조사한 올해 정월 대보름 주요 10개 품목 전통시장 기준 가격 통계거든요. 네. 말씀대로 조금씩 먹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뭐 붉은 팥 800g을 한꺼번에 사서 그렇죠. 먹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조금 하는데 그래서 오곡밥 재료 5개, 찹쌀, 수수, 차조, 붉은 팥, 검은 콩, 또 불엄 재료 5개, 잣, 밤, 호두, 은행, 땅콩 이 10개를 조사했더니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6.2%가 올랐습니다. 이걸 조금씩 다 사니까 13만 원 정도.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특히 많이 오른 게 붉은 붉은 팥인데요. 팥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수입하겠죠. 예, 대형마트가 발빠르게 페루산 붉은 팥, 중국산 땅콩, 미국산 호두 특가 판매에 나섰다는 소식도 네,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이 원인을 대략 알고 계시겠죠. 예, 여기 기후 위기가 있습니다. 잡곡의 물가 상승은 이상 기후와 농민들의 재배 의지 감소로 요약됩니다. 이상 기후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재배 의지 감소는 좀 안타깝네요. 국산 잡곡의 생산 면적이 꾸준히 줄어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기 힘들고 농민들 나이대도 많아지시고 원가 보장도 안 되고 기계화 보급률도 낮고 낮아지고 잡곡은. 여기에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여기에 이상기후가 들이닥친 건데요. 특히 붉은 팥의 경우 이 팥은 원래 그 열대지방에서 들어온 작물이잖아요. 네. 좀 온난하고 좀 습기 있는 곳에서 잘 되는데 네. 작년에 더워도 너무 더웠잖아요. 폭염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해요. 네. 여기에다가 요즘에 고물가다 보니까 네. 일부러 밖에서 외식 안 하고 집밥을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왕 집밥을 할 때는 잡곡 먹어야지. 네. 뭐 오곡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섞어 먹어야지. 이런 수요가 증가하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면서 잡곡 가격이 팍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조선일보의 현지 르보에 따르면은 상인들의 경우에도 올해 이상기후 때문에 잡곡, 호주, 땅콩, 작황 다 부진했다. 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기자가 보니까 국산 땅콩 400g은 12,000원에 파는데 예. 중국산 땅콩 같은 양에 3,000원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월 대보름 하루 동안 하루 먹는 거니까 네. 이때만큼은 국산 드세요 하면서 소포장으로 된 이런 잡곡류를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 팥농사 작황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팥에 대해서 의외로 팥하면 그냥 농민들의 얘기구나.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팥농사 작황은 사실 올 겨울 붕어빵 팥플레이션부터 나타났습니다. 팥플레이션. 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예. 이 붕어빵 애호 소비자들 사이에서 네. 여러 가지 이거는 팥플레이션이다. 값이 올라서. 예, 보통 붕어빵 하면은
그 세개 2,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민 그 물가의 기준인데 붕어빵, 세개 2,000원의 짜장면. 공식인데 네. 올겨울 들어서 이게 깨진 겁니다. 그러면 한 개 1,000원. 3개 3,000원. 예, 이렇게 파는 가게들이 늘어났는데 네. 지난 12월 3일자 2대12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기후변화로 국내외 팥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동지 팥죽도 못 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네. 겨울철 대표 간식인 붕어빵이 사라지면서 붕세권, 붕어빵 플러스 역세권의 합성어, 붕어빵을 많이 파는 곳 지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네, 있는 네.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한국 AT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자료를 보면 국산 붉은 팥 가격이 전년 대비 58%가 올랐었어요. 58%나요. 네, 12월 초에. 근데 이게 또 농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냐가 문제죠. 또. 안 이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농사 자체가 작황이 부진하니까 평년 가격 대비 80% 이상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네. 수입하면 되지 이러시는 분들 있죠. 예. 수입 팥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같이 오르죠. 국제적으로 작황이 잘 안 좋았던 거예요. 수입 팥 도매 가격도 평년 대비 약 7% 상승, 5년 전 비교 50% 이상 상승.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팥플레이션 그리고 요 오곡밥과 관련된 재료들이 다 물가가 오르는. 물가 오름세를 보면 어떻게 보면 식량 안보라는 개념을 놓쳐버리면 물가 오르니까 수입하면 되지. 네. 경제 관료들 특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수입하면 되지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수입하는 그 끝은 필리핀입니다. 아하. 필리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는데요. 네, 그래서 알려드리는데요. 네. 필리핀 하면 기본적으로 벼농사 산모작이 그렇죠. 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이거 다 외웠잖아요. 그런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필리핀이 세계 최대 쌀 수입 국가입니다. 왜 그러죠? 필리핀의 식량 자급이라는 정책을 놓치고 수입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토지 사유화가 또 심해지면서 농지 전용이 일반화되면서 생산 기반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농지가 줄어든 거네요. 그래서 2월 4일자 연합뉴스 기사 그대로 읽어볼게요.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인 필리핀이 쌀 가격 급등을 이유로 식량 안보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네. 4일 현지 매체 필리핀 스타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국내 쌀값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식량 안보 비상 사태를 선포한다고 전날 밝혔다. 19% 20%씩 쌀값이 쭉쭉 오른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책으로 또 수입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사는 우리나라 이웃나라 일본도 네. 작년에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일본에서도요. 예, 일본도 어떤 정책이냐면 사실은 일본 정책 그대로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그대로 따라하는데 네. 국민들이 밥을 안 먹는다. 아. 쌀이 남는다. 재배 면적을 재배 줄이자. 면적 줄이자. 줄이고 해서 계속 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엔저로 일본 관광객이 해외 관광객이 막 확 들어오시네. 늘어나서. 스시를 막 찾으시네. 아. 그 정도 미세한 변동에도 쌀값이 폭등을 폭등하는 하고 거예요.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식량은 그렇게 비탄력적이어가지고 음. 언제 어떤 일이 모를 정도가 그래서 적정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 확보를 해야 된다. 여기서 농사질 만한 적정 연령대와 적정 명수의 농민들이 적정 행복 지수를 갖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 이거는 소비자인 우리가 정책 위반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될 아하. 그런 핵심 질문이다. 근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더 걱정되는 게 일본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농민 보호 정책이 잘 돼 있고 우리보다는 자국쌀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그 일이 쌀 의무 일어나면 수입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보다 이- 규제를 잘 하고 있고 그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으로 많이 네. 풀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일본도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쌀값이 폭등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아찔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네.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관료들 사이에서도 경제 관료들이 갑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분들 기재부. 논리는 물가 잡아야 돼. 빨리 수입해. 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식량 안보가 빨간불이니
정말 이거는 이 좀 속도 조절을 하든가 다른 제3의 대안을 가야 된다. 이렇게 유일하게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농식품부 관료님들이 아닌가. 그 관료님들이 과연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계신지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상기후는 앞으로 계속 심해질 것이고 엘니뇨에 이어서 라니냐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은 물가 농산물로 인한 물가 인플레이션은 계속 벌어질 텐데 그렇죠. 이 속에서 식량 안보도 잡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제3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거는 정말 이를 악물고 계속 개발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치열하게 활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 네, 농식품부 관료분들이 안전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와닿고요. 사실 팥죽, 팥빙수, 팥갈국수 이래서 우리가 팥을 엄청나게 소비하는데 팥농사 자급하는 국산 팥은 비싸고 줄어든다. 좀 의외인데요. 오늘 네, 노광준 PD님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이 네. 대보름 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해봤습니다. 이제 그 뭐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달이 달님께 뜨면 소원을 빌 일이 있으면 또 소원을 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원 비실 건가요, 예? 오늘? 혹시 뭐 마음에 두신 소원이 있을까요? 아, 예. 좀 있으면 개편인데 오늘의 기후 살려주세요. 저도 같이 빌어야겠네요. 간절한 소원.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